장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오리 17,0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는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한 쌍은 다문화 혼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암과 구례는 다문화 혼인 비중이 22%를 넘기며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에 포털 뉴스 검색 제한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제휴사가 아니면 포털에 노출조차 되지 않아 지역 언론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결혼한 10쌍 가운데 한 쌍은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혼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 분석 결과 지난해 전남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654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10.4%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비교하면 제주 10.8%, 충남 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 지역별로는 영암군이 22.7%, 구례 22.2%, 보성과 장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남편이나 아내의 출신 국적으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이 전남 목포에서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목포 해양경찰서에 소속돼 15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8월 15일 당시 목포의 한 상가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국의 가금류 사육 농장을 중심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1일 전남 장흥의 한 유경오리 농가에서는 또다시 AI가 검출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축산시설과 차량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입이 통제된 전남 장흥의 한 오리 농장.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21일 오전 오리 사육 단계 검사 과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4일 고흥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전남에서 네 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 확인까지 1, 2일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농장의 오리 17,000마리를 선제적으로 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근 지역의 가금류 사육 농가가 밀집된 만큼 21일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남의 모든 오리 농장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 진입로를 소독하고 발생 농장 인근 1km 내 오리 농장 4곳의 5만 7천여 마리에 대해서도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무안, 영암, 유경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오늘 장흥군 소재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선제적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올겨울 전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매몰 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260여만 마리.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등의 출입을 삼가고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22일까지 눈은 계속되고 주말에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말 전남의 기상 전망을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설특보가 발령되면서 밤사이 10cm 이상 눈이 내린 목포시 상동입니다. 눈이 얼다 녹다를 반복하면서 도로는 새로 쌓인 흰눈과 녹담한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 위에도 눈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폭설을 동반한 강추위에
옷깃을 단단히 여몄고 행여 엎어질까 느린 걸음을 걷습니다. 밤 되면 더 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눈이 많이 쌓여서 미끄럽고 도로가 좀 저녁에는 얼면은 빙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1일 기준 적설량은 영광이 20.6cm, 광주 15cm, 목포가 10cm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쌓이면서 육상과 해상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여객선 53개 항로 83척 가운데 단 한 개의 항로를 제외하고 모든 항로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례 지리산 도로 14km 구간과 진도 두목제 구간 등 5곳의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22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 중심으로 5cm에서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서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영하 10도 내외, 낮 기온도 영하권을 밑도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차차 올라 26일쯤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시고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노출 수도관 등의 야외 시설물 동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제설제 1,200여 톤을 투입해 노선 2,600여 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에 포털뉴스 검색 제한 조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가 아닌 언론사 뉴스는 포털에서 노출조차 되지 않다 보니 지역 언론은 존폐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털에서 잘 안 보이던 지역 언론이 이제는 검색하면 아예 보이지 않게 돼버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포털뉴스 검색 대상을 제휴사로 한정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역 언론은 아예 고사 위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음 포털에서는 기사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도 타격이 크지만 만약 네이버가 그 뒤를 잇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아마 패닉에 가까운 혼란이 지역 언론의 현장에 발생할 때 자명합니다. 시민단체도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지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기업의 행포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거든요. 자기업이 이런 행포를 부리면 이런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규제를 두고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했습니다. 차라리 검색 제휴를 없애거나 제휴사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검색 제휴를 지금처럼 이렇게 비공식 시장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검색 제휴에 국한하지 말고 기본 값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CP의 문제도 지금 2년이나 3년 내에 기간 계약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논의 자리를 마련한 인천 지역 정치권은 향후 정치권 차원에서도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털을 너무 의존해서 뉴스가 전파되고 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개선해. 다음에서 촉발된 이번 조치가 포털 전체로 확대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언론들 사이의 중론. 지역민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역 언론의 존폐 문제가 담긴 만큼 이제라도 연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혼합형 운영체계, 노선권 확보 등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간선과 지선, 순환선 등 모두 10개 노선으로 개편하고 정류장 재배치와 탄력 배차, 신규 버스 번호 부여를 비롯해 영암과 무안 등 지자체 2곳에는 손실 분담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운영 체계는 소규모 직영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노선은 독점을 막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사업 권역을 4곳으로 나눈 뒤 사업자를 모집해 중공영제를 혼합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사를 설립해 공영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영화 도입의 전제 조건인 기존 버스 회사의 노선권 매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평균 금액인 210억 원을 반영해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목포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500억 원 넘게 감액되는 만큼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목포시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1일 목포 시민의 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목포를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와 무안, 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은 무안과 신안 지역구에서 의원을 지낸 경험이 밑거름이 될 거라며 목포광역시대를 열어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기공식이 22일 장천동 신청사 부지에서 열립니다. 신청사는 장천동 시청 옆 면적 26,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2,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청을 포함해 동서남북 10십자 형태로 4개 동을 짓고 의회동과 구 성가롤로 병원 부지에는 문화스테이션이 조성됩니다. 신청사에는 문화건강센터 별관과 팔마체육관 등으로 흩어진 8개 회청이 함께 입주합니다. 여수순천 11구 범국민연대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정부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획단 구성을 연기하는 등 파행을 저질렀고 내년 10월 조사 만료를 앞두고서야 기획단을 졸속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획단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여순 11구 사건을 연구한 학자나 국가폭력이나 민간인 희생에 관심 있는 변호사 등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안군의 시 승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안군은 20일 남학복합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시 전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행준 초당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임동현, 임윤택 무안군 의원과 박일상, 임지수 등 주민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무안군은 앞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시 전환 특별법 제정 건의, 각종 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행사에서 시장의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한 비서실장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 선관위는 최근 지역 행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의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한 비서실장 A씨가 인쇄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과 11월 여수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 시장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새롭게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또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에 고흥군을 포함한 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내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풍산단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 세입세출 예산은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등 1,64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